안녕하세요. 2020년 4월 22일 수요일 박희성 퇴근길 TV입니다. 조금 첫인사를 한번 바꿔봤어요. 괜찮은가요? 오늘은 이제 지식산업센터의 모습, 모양, 구조 요 부분이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거의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조금은 다른 시사점을 한번 찾아볼까 해요. 여러분들이 거기서 어떤 부분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전혀 또 다른 의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드릴게요. 이제 서울과 경기로 나눠 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경기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이 부분으로 한번 해볼게요. 경기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의 대부분의 모습은 저층부는 드라이브인 제조형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고층부는 그냥 단순한 지식산업센터, 그냥 사무실로 사용할 수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고, 근생이 1층, 2층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숙사동이 따로 한 동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그 건물에 맨 꼭대기 층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뭐 2개층, 3개층 이런 형태로 들어가든지, 이런 형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 쪽에 지어지는 지식산업센터의 거의 대부분의 구조가 이런 형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서울 볼게요. 서울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이 기숙사를 필수적으로 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지식산업센터를 짓는 신규로 분양하는 곳 같은 경우는 100% 기숙사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기숙사를 설계하지 않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지식산업센터의 분양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기숙사가 지금 현재 경기도 모든 지역에 기숙사가 들어가고 서울에는 기숙사가 빠지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는 돈입니다. 돈. 경기도에서는 기숙사를 설계로 넣었을 때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기 때문에 기숙사를 넣었고, 서울에서는 기숙사보다 이제는 지식산업센터의 가격이 더 비쌉니다. 기숙사 평당가가 1,100만원, 1,200만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기숙사보다 지식산업센터가 훨씬 분양도 잘 되고 훨씬 가격도 더 받을 수 있는데 굳이 기숙사를 넣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숙사가 안 들어가고 있어요. 이 구조가 이제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다 이런 형태로 지금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모든 원리가 사실 이런 형태로 지나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어떤 부분을 봐야 되냐면, 지식산업센터가 뭐 기숙사가 인기가 많아서, 기숙사가 또 뭐 임대사업하기 좋아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달라요. 차라리 이제 기숙사 개념하고 이 오피스텔 개념하고 이렇게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느낌이 사실 좀 많이 다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오피스, 그러니까 메인이 사무 공간이고 그 부로 들어가는 시설이 기숙사인데 전체가 다 오피스텔인 거하고는 개념이 굉장히 많이 다르고 분위기가 다르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굉장히 큰 건물에 일부러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이렇게 잘 이해하지 못하고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꼭 이제 약간은 일반 오피스텔하고는 느낌이 분명히 다릅니다. 요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또 이제 경기도의 대부분 또 이제 설계 모습들이 거의 대부분 전용 면적은 10평대 초반, 분양 면적으로는 20평대 초반, 뭐 요 정도대 이런 모습들로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거의 대부분 분양가가 2억 미만의 분양가, 그래서 계약금이 2천만 원 미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금액.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 이제 오피스텔 같은 것들을 투자했던 사람들이 최소 자금으로 생각했던 금액들이 보통 한 3, 4천만 원 이 정도 됐는데, 이게 이제 지식산업센터에서 가능한 구조가 된 거죠.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최근의 구조를 제가 이제 왜 이 구조적인 것을 설명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냐면, 이제 모든 구조가 사실은 지식산업센터의 원래의 취지, 기업체가 사용할 수 있게 좋게 하기 위한 구조, 기업체가 사용하기를 원하는 구조로 가야 되는데, 갈수록 맨 처음에 초이스하는, 맨 처음에 분양하는 사람들에게 잘 어필하기 위한 구조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체가 좋아하는 구조는 아니거든요. 이게 굉장히 괴리입니다. 분양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고 있어요. 인테리어도 잘하고 있고, 건설사도 메이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평수도 작아져서 금액도 줄여주고,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실제로 지식산업센터의 본연의 모습으로서는 상당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좋다라고 생각하는, 좋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크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참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생기고 또 변화되어 가면서 나타나는 또 새로운 모습들인 것 같기는 해요. 이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은 이제 과거에는 지식산업센터가 실사용할 기업체의 니즈, 실사용할 기업체는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가, 어떤 시설을 넣어주면 더 좋아하는가, 이런 부분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지금은 일반인들의 시각에 맞춰서 일반인들의 시각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거,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좋아 보이게 만들고, 어떤 꼭 이렇게 뭐 마지막에 기업체가 좋아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좀 화려하고 이렇게 말하기 좋고 이런 형태로 많이 설계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이렇게 현혹될 수 있고 굉장히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 일반 분들은 모르시니까 이런 부분에 많이 빠지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을 조금은 좀 이렇게 객관적인 입장에서요, 기업체가 사용해야 되는 지식산업센터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이 부분에다가 그냥 원론적인 근본적인 것에다가 퀘스천을 두게 되면 그냥 다를 것 같아요. 정확하게 선별할 수 있고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런 구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이야기 좀 사실 한번 더, 과거에 이제 좀 구조가 비슷하게 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한번 드렸는데요, 이제 좀 너무 이렇게 천편일률적으로 가고 있는 모습들 때문에 이게 이제 꼭 어떤 트렌드가 아닌데, 수요자가 원하는 게 아닌데 다 이렇게 가고 있는 게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기업을 다뤄본 사람 입장에서는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생겨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아직 점심은 좀 멀었고요. 제가 좀 이동하고 있는 길인데, 또 오늘도 하루도 파이팅 하시고요. 또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이따 퇴근길에 뵐 수 있으면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